마지막으로 윤한선 에디터가 준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 지난달 30일에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네. 많은 이들로부터 공분을 샀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게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의 친인척 등이 대거 편승했다. 네, 네. 이런 고용 세습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에서 공익감사 요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감사를 시행을 했던 겁니다. 예, 예. 근데 이번에 이 고용 세습 의혹과 별개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이번 감사 결과 추가로 드러나게 됐는데요. 2016년 당시에 철도 장비 운전 분야 무기계약직 공개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일괄 조정해서 모두 탈락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사를 쓴 나경희 기자가 이 당시 공개 채용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떨어진 당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다는 그 이야기가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기사 초입에도 나오는데요. 네, 네, 네. 최고은 씨가 그 피해자입니다. 이제 가명이고요. 이분을 만나서 나경희 기자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전국의 철도 관련 학과를 수소문을 했는데 아쉽게도 연락이 닿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유는 면접에서 탈락한 뒤에 다른 곳에서 비슷한 직군으로 이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이렇게 인터뷰에다 털어놓기 쉽지 않았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기사를 저도 미리 봤는데 최고은 씨가 그 당시 참가한 면접자 가운데 1등이었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2016년 서울 메트로 무기계약직 면접에서 최고은 씨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당시에 면접위원장이었던 기혁 씨는 최 씨에게 92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예. 해요. 그리고 다른 면접위원 3명도 비교적으로 높은 점수들을 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이 끝난 뒤에 이 면접위원장인 기혁 씨가 최고은 씨의 점수를 92점에서 48점으로 깎았대요. 어머.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신입사원을 뽑는 이 부문을 담당하는 해당 분야 팀장에게서 네. 이 일은 여성이 굉장히 하기 힘든 일이고 현장 여건도 여성을 채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을 면접위원장에게 하게 됐대요. 네. 그게 점수를 깎게 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결국에 면접위원장이었던 기혁 씨 그리고 다른 면접위원들도 차례로 점수를 깎았고요. 그래서 결국 최고은 씨의 평균 점수가 87점이었던 것이 48점으로 낮아졌고 1등이었던 순위는 64등으로 밀려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최고은 씨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버젓을 황당하네요. 대놓고 여자라서 점수를 깎았다는 거잖아요. 이 이유가 정말 뭐 돌려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성이 하기 힘든 일이라서 못 뽑는다. 그러니까 92점을 줬던 분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48.5분. 네. 거의 절반 아니 그런 가량을 높은 점수를 깎아버린 거잖아요. 가져갔다는 것은 업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예. 그 적합하고 뛰어났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건데 진짜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요. 좀 답답하죠. 그리고 네. 나경희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이분이 수석 졸업을 한 예, 분이더라고요. 그 철도 관련 학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래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지원자가 최고은 씨 말고도 더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최고은 씨와 함께 합격권 안에 들었던 다른 여성 지원자가 3명이 더 있는데요. 네. 이분들도 합격자 명단에서 모두 이름이 빠졌습니다. 면접을 본 68명 중에서 61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네. 그 61명 합격자는 모두 남성이었고요. 불합격한 7명 중에 4명이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은 씨의 점수를 수정했던 면접위원 중에 한 명은요. 점수를 애매하게 조정하면 여성 응시자가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탈락시키기 위해서 아예 과락 미만으로 점수를 조정했다. 그래서 이렇게 48점으로 한 거고 조사를 맡은 감사관에게 진술했습니다. 혹시나 붙을까봐 진짜 의도적으로. 아예 확 떨어뜨리려고 과락 미만으로 점수를 내려버린 거죠. 또 면접 방침에 따라서 이 면접위원들은 이 과락 사유를 적어내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네. 면접위원들이 적어낸 사유가 이제 이런 겁니다. 조직과 업무에 적응이 어려워 보임. 향후 맡을 업무에 대한 조직 적응력 부족. 이런 이유들로 이 높은 점수를 받은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켰다는 게 이제 이분들의 주장인데요. 철도 기관사과를 수석으로 아까 김연희 기자가 얘기했듯이 네. 철도 기관사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관련 업무 경험도 있는 이 최고은 씨가 도대체 어째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기록에 남게 된 건지는 이제 면접위원들도 설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니 무엇보다도 이게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게 채용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원자의 성별을 이유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니까
정말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네요. 정말 황당하기만 한데 이 심지어 공기업에서 일어났다는 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 채용 시에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항에도 나와 있지 않나요? 요즘? 예, 나와 있죠. 네. 현재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공기업의 경우에는 지방 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에 따라서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성별, 신체 조건, 용모, 학력, 연령 이런 사유 등에 이유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이 지난 8일에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요. 최근 2년 동안 적발된 채용 성차별 사건이 13건인데 네. 그중에 4건이 공기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서울 메트로 사례가 이제 향후 채용 과정에서 더 이상 이 성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이번 채용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성차별 사건을 조사한 감사원은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됐나요? 예, 이 서울교통공사는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서 면접위원이 장기간 재직하며 쌓은 경험과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서 차이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위원의 재량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네.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원은 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고 평등한 사업장 조상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죠. 공기업이 성별을 사유로 채용의 기회를 박탈한 면접위원의 위법행위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 면서 당시에 면접위원들을 문책할 것을 서울교통공사에 요구를 하고 또 검찰에 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여성 지원자들에 대한 보상과 같은 후속 조치가 이제 서둘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사실은 화가 난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면접위원이 장기간 재직하며 쌓은 경험과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한 결과 여성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요. 결론을 내렸다고 버젓이 네.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면접위원에 대한 제재도 분명히 또 있어야지 예, 될 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돌아보면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은 또 없는 거고요. 더불어 또 남성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도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유로 이 성차별을 당하면서 채용의 불이익을 받는 일 이제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2019년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시사인 우리 또 표지도 좀 보여주시고 네. 다 들어요. 네. 다 들어. 로봇 특집입니다. 네. 로봇 특집이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또 시사인의 다양한 내용들이 실려 있고요. 많은 분들이 시사인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셔서 또 구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은 좋은 언론, 정직한 언론, 그리고 독립된 언론으로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